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 TV 한중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맛 나는 세상, 살맛 나는 인생의 진행인 이천희입니다. 노래 첫 수확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박춘희 씨가 부른 첫 수확이었습니다. 애청자분들도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는 이 노래를 각별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노래에 많은 추억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오늘은 그때 그 시절을 주제로 이야기를 엮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더듬어가면서 함께할 손님 두 분을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순자입니다. 이천희 MC께서 오늘 저를 특별히 초대했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금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57년생 닭띠인데요. 두 분은 춘추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56년생입니다. 저는 1957년생 닭띠로 좀 특수한 연대에 흥룡왕성 영안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나이도 비슷하고 또 특수한 56년, 57년 태생으로 어린 시절의 추억들은 모두 비슷한 것 같네요. 네, 오늘 저는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에서 윤순자 선생님이 목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방송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이금숙 씨 반가워요. 저도 이금숙 씨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한중방송 스튜디오에서 함께 방송하게 되어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예, 기분이 참 좋네요. 저는 1975년에 흥룡강성 몽릉시 조선족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인데요. 윤순자 씨는? 저는요 1975년에 흥룡강성 영안시 조선족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출생 연도도 같고 졸업한 연대도 같네요. 그렇네요. 그럼 우리는 나이도 또 졸업한 연도수도 다 똑같은 한 해네요. 두 분께서 모두 방금 들었던 이 노래 첫 수확을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셋이서 함께 들으니 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요? 네, 제가 졸업한 1975년도에는 모두 비나중농 재교육을 받으러 농촌으로 하영할 때죠. 그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죠. 맞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예, 제가 오늘 초대한 두 분이 저랑 공통점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윤순자 씨처럼 광활한 천지인 농촌으로 내려갔는데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봉건 사상이 좀 있어서 여자애들은 외지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요. 부모들이랑 있는 하성자향 중심촌 사소대에 배치받았습니다. 네, 그랬군요.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 선전원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농촌에 내려가 비나 죽는 제교육을 받겠다고 대자보를 복도에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어머님께서 많이 아팠댔습니다. 하여 어머님도 많이 아프시고 당시 무남 동료는 농촌에 하행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유관 정책에 따라 저는 농촌에 하행을 못 갔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쪽에서도 그런 정책이 있어서 예, 지혜란 씨란 저희 동창생은 하향을 안 하고 몇 개월 후에 아마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대자보 말을 하니 생각나는데요. 당시 우리 물리를 배워주던 선생님은 항상 교학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얼굴이 빨간 상태에서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했기에 우리 반 단지부의 이름으로 반 간부들이 함께 큰 신문지에 대자보를 써서 선생님이 계시는 교무실 복도에다 붙였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너무 자극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반 동창들이 한 달 후 저마다 이불짐을 짊어지고 붉은 길을 꽂은 트럭을 타고 북과 장을 치면서 영안시 통강로로 질주할 때 저도 따라가고 싶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울면서 그 트럭들을 따라가던 그날이 눈에 선하네요. 저는 부모들이 농사 짓기에 그런 거는 없어도 윤순자 씨는 어린 마음에 친구들이 대다수가 가는데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랬죠. 그렇죠. 네. 저도 집채호에 가고 싶었는데 몇 년 지난 후에 생각해보니 안 가기를 잘했다 싶더라고요. 예, 그때는 그런 일이 정말 있었습니다. 저는 이천희 씨랑 한 학년 차이로 학교에 다닌 것 같은데 본 생각도 나고요. 예, 그렇죠. 네. 저도 이금숙 씨가 저희보다 한 반 선배인데요. 체육대회를 하거나 혹시 대회를 학생대회람 할 때는 많이 본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에 공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등학교 때 사교운동, 문화대 혁명을 겪으면서 완전히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때는 팔에다가 네, 팔에다 붉은 완장을 띠고 네. 예, 오전에는 공부를 좀 하고 오후에는 전문 춤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촌에 다니면서 연출했는데 그때는 그것을 선전 활동이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랬죠. 네, 그렇죠. 우리는 환경이 많이 비약한 시절에 태어났었죠. 네, 맞아요. 제대로 못 배웠죠. 고등학교 8학년에 올라가서는理과반 문과반으로 나누고 시험 성적도 100점제로부터 상중하로 했죠. 네, 영안시에서는 좀 일찍 실시를 하신 거네요. 네, 저는 원래 수료하를 잘 했는데요. 조선어문 선생님께서 한 번은 저가 쓴 작은 날개란 작문을 읽어보시고 문과반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여 저는 이과반으로부터 또 문과반으로 갔죠. 그 후부터 학교 흑판보의 글을 도맡았었죠. 농만기에는 농촌에 내려가서도 낮에는 모를 꼽고 저녁에는 학교 속보를 동학들과 편집하느라 새벽까지 인쇄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학생 시절부터 윤순자 씨께서는 문학에 대한 취미가 좀 많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뛰어난 재주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어렸을 때 참 지금의 말로 하면 불행한 시절에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우리 태어날 때는 좀 모든 것이 좀 곤란하고 그랬죠. 그래도 전번 삼총사 이야기 방송에서 들었는데, 윤순자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시내에서 살면서, 아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100일 사진도 찍고 유치원에도 다니고 그랬더라고요. 참 부럽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때 시절에는 촛돌 사진은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 가족에도 보면
저랑 남동생 둘이랑 하고 셋이서 찍은 사진 하나 있고요. 또 큰 남동생은 돌 사진, 백일 사진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큰 다음에 한번 엄마한테 생각나 물어봤는데 남동생은 사진 다 있는데 저는 왜 없는가 했더니 그때는 시골에는 사진관이 없었대요. 맞아요. 그래 출장 온 사람이 하는데 아마 돈 가격이 비쌌겠지요. 그래 저 남동생은 남자애니까 아들이라고 찍혀주고 아마 그 다음엔 둘은 못 찍혀준 것 예, 같아요. 그때는 사진 찍기가 힘들었어요. 어쩌면 사진관에 꼭 가야 했었고, 또 농촌에 있으면 또 시내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찍기 좀 그렇죠. 힘들었어요. 네, 저는 1957년에 부모님이 무남 동네로 태어나 부모님들이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죠. 실은 저희 우로 오빠 한 분, 아래로 남동생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어릴 적에 모두 병으로 저 세상에 갔답니다. 얼마나 가슴 그랬어요. 아프겠어요. 예, 하여 저희 부모님들은 저를 더 극진히 사랑했죠. 제가 영안시 기관 유치원에 다닐 때는 5살인 1961년도였는데요. 저희 부모님들은 멀건 죽에 개떡을 잡숫고 저에게는 그래도 계속 좁쌀밥을 점심으로 도시락을 사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무남 동네로 곱다 하며 커서 입이 좀 짧았죠. 네, 조밥이라고 번마다 다 먹지 않고 남겨가면 어머님께 혼나니 유치원 뒤우란에 가만히 나가서 나무 밑에 버리곤 했답니다. 그땐 정말 철부지였지요. 예,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철이 없었습니까? 어른들은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곁떡을 먹는데 말입니다. 저희 기억에는 1962년도부터는 그나마 좁쌀밥도 못 먹었습니다. 부모님 따라 멀건 옥수수죽에 개떡을 먹었죠. 저는 개떡을 먹고 변비가 심해서 화장실에 가서는 계속 울었답니다. 아, 그랬군요. 우리는 시골에 있어서 그런지 개떡은 못 먹어봤어요. 네. 그런 일도 있네요. 이 말 들은 할아버지는 왕복 100리를 걸어가셔서 산속에서 양봉을 하는 친구를 찾아 저에게 꿀을 구해다 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배가 고파 밤중에 일어났다가 그 작은 꿀단지가 생각나서 높은 찬장 위에 고이 모셔놓은 꿀단지를 내리려고 쪽거상을 놓고 발뒤축을 들고 안간 힘을 쓰다가 그만 꿀단지를 두 손으로 받던 채 넘어져 꿀단지는 산산조각이 나고 저는 발목을 펼쳤습니다. 어쩌냐. 지금도 그때 일이 머리에 생생하네요.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딸님도 아깝고 발 다친 딸님도 아깝지만 또 꿀도 참 귀한 꿀이었잖아요. 그 시기에는. 예, 그래도 저를 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겠죠. 오늘은 방송에서 모두 호칭을 바꿔서 서로 친구의 뜻에서 순자 씨, 윤순자 씨 아니면 이금숙 씨하고 이렇게 호칭을 바꾸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더 친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을 갑자기 놓자니 좀 어색하지만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유치원은 아니고 어렸을 때 단체로 줄을 서서 찐빵을 타서 먹던 기억이 있어서 요즘 중국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어머니 그때 저희가 어렸을 때 찐빵을 먹은 생각이 나는데 집채로 찐빵을 타 먹었다 했더니 그때가 무슨 시기인가 하면 대학진 시기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 어려웠는데 농사 일하러 가는 어머니들만이 이 합동조합이란 그때는 합동조합이란 이런 생산대에서 어린이들을 돌봐줬는데 그때 찐빵은 어쩌다 한 번씩 주고요. 대부분은 옥수수 죽으로 끼니를 대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찐빵이 너무 맛있으니까 아마 그 기억이 나겠는데 그때 나이가 아마 5살쯤 됐을 거라고 그러더군요. 이금숙 씨는 유년 시기에 또 어떤 기억들이 있나요? 저도 그때 약진 시대라 그러던데. 그래서 맞아요. 이제 공이파리를 이렇게 거두다 이제 밥에다가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던 생각도 나고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 시절에 문화대혁명을 겪으면서 학업을 배우는 데는 지장이 많았던 거로 기억됩니다. 제가 3, 4학년 때 공부 시간에도 현에서나 공사에서 강연 대표단이 오거나 하면은 정치 활동에 참가하라는 그런 지시대로
공부하다가도 되고 소고대 학생들을 불러내서 현마당까지 대소고를 치면서 환영대회장까지 가서 환영하고 수업 시간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네, 공부 시간에도 이렇게 불러서 내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그때 소고대에 들어서 가끔씩 이렇게 많이 불러서 이렇게 불려나가던 생각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때 그 시절에는 네. 공부보다도 또 정치 활동을 더 중시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그랬어요. 네, 곳곳마다 모두 비슷했네요. 네. 예, 윤순자 씨 에피소드가 너무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요. 어려서나 지금이나 노래를 무척 애호하셨다고 하네요. 우리 지금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가는 게 어떻겠어요? 좋지요. 예. 나는 기타를 치네. 김선옥과 박영철의 2인창입니다. 네, 어릴 적에 참 많이 듣던 노래네요. 좋습니다. 예, 그럼 다 같이 들어봅시다. 저는 우리들이 꿈도 많았던 처녀 시절에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치 저를 들으라고 부르는 노래 같았습니다. 자신하고 연결시켜봤네요. 예, 나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 같았는데 좀 내가 너무 감성적이었나요? 윤순자 씨는 바이올린도 캐신다고 하셨던데 언제 한번 우리 한대 한번 좀 들려줄 수 있나요? 손을 들어야겠습니다. 네, 지금은 다 잃어버려서요. 예, 도레미파소다시도는 잘 못하겠네요. 예. 한번 들어보는 거로 합시다. 네네. 참 부럽습니다. 저는 노래도 좋아하고 춤도 좋아하는데 뭐 한 번도 이렇게 여기서 나오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 음악 동호회 회원들도 노래 부르는 것도 많이 들어봤고 또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요즘 이천희 씨가 노래도 많이 올려서 들었고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예, 좀 부끄럽긴 한데요. 예, 이 노래는 사실 윤순자 씨 권유로 중국 인터넷 노래방의 이全民 K거를 알게 되었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제가 다운할 줄을 몰라서 지금 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많은 친구들이랑 후배들이랑 저한테 너는 방송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멋지게 살고 있다고 하니 저는 기분이 매우 좋아요. 네, 노래가 참 좋지요. 노래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저도 2년 전에 중국 노래방 어플인 全民 K거에 참여했는데요. 처음에는 할 줄 아는 노래가 10여 곡도 안 되었는데요. 지금은 100여 수의 노래를 녹음하여 K거에 올렸답니다. 예, 저도 잠깐씩 선생님인데 들어가서 많은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노래를 엄청 잘 부르십니다. 예, 과찬입니다. 예, 지금 K거에도 옛날 노래, 연변 가요, 중국 노래, 한국 노래 반주가 많습니다. 제가 K거에서도 첫수학이란 노래도 녹음하여 올렸는데요. 천진난만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는 심정이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격으로 불렀죠. 그러면 한마디만 짤막히 불러볼까요? 예, 먼저 시작해보세요. 학창에서 공부하고 농촌에 돌아와 부지런히 일을 하여 첫 수학을 거두었네. 시간 상관으로 여기까지만 합시다. 예. 참 재밌네요. 예, 이 노래들은 우리 졸업식 할 때부터 많이 불렀었는데요. 그때 그 시절이 아름다운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우리 한민족 음악 동호회 김강 선생님께서 K거에 참여한 지도 몇 년이 되었고 노래도 몇백 수를 올렸답니다. K거의 후배들이 구심 선생님이라고 존칭하고 있습니다. 아, 구심 선생님은 이거는 존칭어네요. 구심은. 예, K거에서 부르는 이름이죠. 아, 예, 네. 저도 K거를 다운받을 줄 잘 모릅니다. 예, 김강 선생님께 물어보시면은 상세히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네, 김강 선생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우리 한중방송의 회원들이 노래를 즐기는 회원들도 참 많은데 꼭 더 많이 보급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금숙인데요. 한 번도 뵈지는 못했지만은 노래를 참 좋아한답니다. 앞으로 네, 신청자가 생겼네요. 네. 그래 중국 노래방 어플인 K거를 한번 다운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계속 이어가져요. 영안시 조선족 중학교에서는 문과와 리과로 반을 나누었던가 봐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시절에는 왜 그렇게도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그런 시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또 많은 추억들이 생기고 에피소드가 많았네요. 우리 몽릉현 조선중학교에서는 우리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3개 반이었어요. 그래서 고중 1학년 때는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3개 반이니까 1반은 목축업, 2반은 회계반, 3반은 농업반으로 3개 반을 나누었는데요. 저는 그때 회계반의 회계사를 배웠고 화평대대의 총회계이신 장정환님의 회계가 수업을 맡아주셨습니다. 회계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많았고 저는 주산과 장부 관리를 배울 때가 참 즐거웠어요. 그리고 2반에는 누구 있었는가 하면요. 우리 한중방송에 지금 있는 박련화 우리 동창생인데 박련화 씨는 목축 1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가축들 보는 수의참이 있었는데 한 번씩 봉록향에 있는 수의참에 가서 갔다 왔을 때마다 자기네 과목이 재밌다고 서로 우리 기숙사에서는 세계 학년에서 서로 자기 과목이 재밌다고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너네 거 좋다 우리 거 좋다 하며 서로 말하던 기억이 남아있네요. 그때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학생들과의 그 단결에도 불리할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 말 그대로 그때 그 시절 저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다시 떠오르네요. 그렇죠. 우리의 학년에서도 또 이런 과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업을 위주로 하되 다른 것을 겸하여 배워야 한다는 우의 정책을 받들고 이 학생들에게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자기 지망대로 실습을 나가게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하고 똑같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반에서는 병원에 이제 간호사 학습, 그다음에 수의 학습, 이렇게 그다음에 인쇄 공장 이렇게 갔는데. 언니는 어느 반에 가셨죠?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병원을 싫어했어요. 그 전에도 그렇고, 그 병원 냄새도 싫고, 환자를 주무르는 것도 싫고, 예, 이래가지고 인쇄 공장을 이렇게 지망해가지고, 예, 인쇄 공장으로 이래 갔습니다. 그래 이제 그때 저는 이렇게 그 학생들 여럿이 같이 인쇄 공장에 갔었는데 공장에 들어서니 크고 작은 이름 모를 이런 기계들이 줄지어 있었고 어마어마한 규격이 같지 않는 종이들이 높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종이 자르기, 그다음에 활자치기. 예, 지금은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글을 타자해서 이렇게 복사했지만은, 그렇죠. 예, 그때는 활자, 이렇게 가느다란 도장처럼 생겼는데 크고 작은 모양, 글씨 모양에 따라서 이제 그 도장처럼 글씨가 찍혀져 있었는데 이제 그 글씨 헤아릴 수 없는 글씨체가 거반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찾아서 이제 글자를 맞춰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신문을 만들고 이렇게, 그런 학습이었지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종이 자른 기계는 이렇게 너무 커가지고 이제 앞에 이렇게 사람이 서면은 이 뒤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계 우쪽에는 이렇게, 완으로 그런 작두식으로 막 무시무시한 칼날이 이렇게 위에가 그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책 종이를 자르는 예, 종이를 이렇게 기계겠죠? 자르는 기계였는데,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학습을 하다가 이제 휴식 종이 올라서 이제 모두 우르르 이제 공장 밖으로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렇게 직원이 이렇게 배구공을 갖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둥그랗게 웃고 떠들고 하면서 이제 배구공을 치고 이제 다시 이제 종이 울려서 이제 우르르 공장으로 이렇게 모여 들어갔는데, 우리 반 그 남학생이 먼저 어느 새 기계 뒤에서 가서 이제 스위치를 이제 올린 거예요. 예, 올려는 이제 그와 동시에 또 한 남학생은 기계 앞으로 가서 흐트러진 종이가 이 종이의 두께가 흐트러졌으니까, 예, 그걸 종이를 바로 편다고 손을 이제 그 종이 위에다 얹었는지 이제 뒤에 학생이 모르고 스위치를 확 올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찰나에 그 무시무시한 기계 칼날이 사정없이 내려오면서, 그 학생이 손과 종이가 뭉청 이렇게 잘라져,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때 손 잘라진 생각이 나는데 손이 많이 잘렸잖아요. 예, 많이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이 위에는 막 피가 들벅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이 비명 소리에 이제, 공장 사람들이고 학생들이 이제 몰려왔는데, 순식간에 그런 끔찍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댔어요. 대형 사고죠. 네.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손등 위에 손가락 4개를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잘라서 나갔는데, 서둘러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큰 병원으로 나가라 해서 손을 이렇게 종이다 싸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이렇게 손을 붙이지 못했어요. 지금 같아서는 붙였겠는데, 그렇죠. 그때는 이술도 조금 안 되고 해서, 못 붙이고, 근데 그 다음에 후에 필요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을 이렇게 남겨서 이렇게 그럼 취직을 해줬던 거예요? 예. 이렇게 학교 일을 이렇게 보다가 우회 현에서 이제 그 학생이 살고 있는 조양촌에 이제 민반 교원으로 나중에 보니 맞아요. 네, 민반 교원으로 있어서 이제 하다가 자기절로 또 시험 쳐서 지금 정직으로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했는데 뭐 손은 끊어져서 가슴은 아프고 그렇지만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 없이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후에 이제 동창 모임에서 몇 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우선 거의 한 10년 동안 못 본 것 같아요. 참 다행이지요. 그런 아픈 기억이 참 다행이네요. 그리고 고 2학년 때 개학을 해서 우리가 또 학교에 갔더니 갑자기 3개 반이었는데 2개 반으로 축소되면서 시내에 있는 학생들 1개 반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기숙사 생활하던 사람들, 다음에 봉록향, 하서향 이런 향촌 학생들 1개 반으로 또 2개 반을 이렇게 모았는데요. 지금을 생각해봐도 그때 그 학교 영도들은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던지 조금 의문이 많이스러워요. 네. 글쎄요. 그때 우리 졸업생들도 이문스러워 했어요. 그럼, 단결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런데 예. 다행히도 단결상에서는 별로 지장 없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책임지셨던 담임 선생들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 리더를 했기 때문에 단결상에서는 별 문제 없었어요. 다음에 네. 저는 지금 이 학교 시절에 많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건요. 공청 단원을 책임졌던 선생님이 네. 우리 고중 1학년은 초중 1학년 일반, 고중 2학년은 고중 2학년 일반에 내려가서 예, 그런 거를 공청 단원을 배양시킨다고 갔었는데요. 그때 나는 우리 후배가 누구였냐면 한윤유리 선생. 지금도 조선중학교 후배죠. 예, 지금 재직 중이신데 그 선생님을 내가 단지부 소개인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남편은 그 림춘옥 씨 항상 우리 한용석 선생님 고맙다 하는 거가 맞아요. 한용석 선생님은 림춘옥 선생이 공청단위 소개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정치 생명을 가져다 준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답니다. 네. 예. 그때까지만 생각해봐도 제가 좀 남보다 부끄러움은 덜 탔던 것 같아요. 처음 이렇게 후배 학생들 앞에 나섰을 때는 학생들이 한 30-40명 됐거든요. 앞에 서서 얼굴이 빨개 달아오르면서도 그 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입단을 하려면 노력해야 된다는 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조직도 해주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학교에 다닐 때는 동창들끼리 경쟁이 아주 치열했죠. 네, 또 그렇죠. 그런 경쟁이 있어야 발전하죠. 그랬어요, 그때는. 네. 또 한 번은 전교에서 이 국제가를 부르는 대합창 시합이 있었는데 우리 농촌반 애들은 항상 신의 아들한테 앉히자고 더 노력을 많이 했죠. 이 악기를 하는 남학생들 몇 명 있었는데요. 또 평성촌에서 악기를 빌려다가 합창을 했는데 남학생들 앞에 쭉 앉고 여학생들은 또 뒤에 서서 노래하고 다 하얀 적삼을 입고 결국에는 전교에서 1등을 했답니다. 그때 그 1등 한 거는 이 담임 선생이었던 김영식 선생님이 어떻게 하든지 신의 아들한테 뒤떨어지지 말자고 반 간부들 조직을 참 잘 하셨어요. 맞습니다. 김영식 선생님은 물리 선생이었는데 네, 그렇죠. 우리가 졸업할 때는 우리 반 담임 선생이었어요. 저도 고중 졸업할 때 이 김영식 선생님이 담임이셨는데 지금까지도 그 선생님은 아직 그냥 편지례왕이나 우리는 영상 통화도 가끔씩 합니다. 지금 수저에 계시는데 아들, 딸 다 좋은 대학교 갔잖아요. 그 선생님은 물리 선생님인데 좀 머리가 많이 좋으셨어요. 아직 본지 한 30-40년도 되겠어요. 저는 정말 학교 때 보고 본 기억이 안 나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윤순자 선생님은 사회에 일찍부터 진출하셨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총애를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1975년에 7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당해 9월에 시정부에서 경영하는 영안시 초대소에 취업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는 초등 4학년부터 한어과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그때도 그랬죠. 그때는.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공부도 제대로 못했으니 한어가 짧았지요. 우리 그때 모두 6명이 취업했는데요. 환영이직에서 새로 입사한 직원들이 모두 발언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혼자만 조선족이었나요? 예, 그랬어요. 저는 그 당시 19살 꽃다운 나이였는데요. 생전 하나로 발언한 적이 없어 일어나서 중국말이 잘 안 되어서 꺽꺽거리면서 얼굴이 빨개서 겨우 몇 마디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조선족으로서 말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모두들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민망하여 어쩔 줄 몰라 했죠. 하여 결심을 내리고 중국어 공부에 들어갔죠. 참 잘하셨네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네요. 저는 75년도 7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며칠만 쉬고는 농촌에 내려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좀 욕심이 많은 편이어서 좀 일도 잘하고 농촌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때는 시아생한 사람들 잘하게 되면 빨리 추천을 해줬으니까. 예, 그랬겠죠. 저희 동창생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생전해보지도 못한 농사일을 하다 보니 눈물을 흘릴 때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때는 농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 남녀가 조를 짜서 일을 했대요. 그래도 남학생들이 남자라고 여학생들 여러모로 많이 도와줬다니요. 아유 착하네. 예, 우리 동창동 그 시기에 농촌에서 서로 어려운 시기에 위로해주고 관심해주고 도와주면서 사랑이 싹이 터 부부로 된 동창생이 2쌍이나 된대요. 그래요. 예. 참 서로 그러면서 정이 들고 예, 싹 텄다는 건 맞겠네요. 어려운 예. 시기에. 후에 정책에 따라 시내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군중 평리를 거쳐 한 피 한 피씩 성시로 올라왔다네요. 예, 하여 서로 사랑하는 우리 동창들은 명예기 내려오면은 자기에게 차려진 기회를 자기가 사랑하는 동창생에게 양보했다네요. 진짜 사랑이네요. 예. 예. 하여 서로 갈라지기 싫어 남몰래 하여 서로 갈라지기 싫어서 남몰래 제방뚝에 올라가서 장밤 둘이서 울었다는 에피소드들도 수두룩합니다. 예. 그때부터 연애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우리는 별로 혁명적인 것처럼 하고 또 엄마 아버지가 엄했기 때문에 연애는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아, 그때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둘이 같이, 예, 그땐 지표가 이렇게 하나 내려오면은 이제 둘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예, 네가 먼저 올라가서 양보하고, 예, 그렇다는 이야기를 저도 이렇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반년을 일해서 연말이면 입살이랑 돈을 분배받았어요. 우리 친정어머니는 그 해에 우리 집에 입살 한 마대 반이 들어왔었는데 어머니가 살림을 차려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입살을 받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입살 오냐 기다리면서 담배도 사서 놓고 입살 오는 날만 기다렸답니다. 그 시기에는 입살이 참 귀했죠. 저희 기억에는 우리 조선족들은 우대하여 한족들보다 입살을 1인당 2권을 더 준 것 같습니다. 이천희 씨 어머님께서 그 귀한 쌀을 가져다 주었으니 이천희 선생님이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네, 그때 배급 주는 쌀은 한 사람 1인당 2근 맞아요. 네, 네, 시내에서 네, 그랬어요. 식구가 저를 네. 빼고 6명인데 우리 집에 입살 그 주머니는 있잖아요. 지금 애기 베개만 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한 달 생활이. 그리고 그때는 양표도 줬잖아요. 예, 예. 양표 줘서 양표를 내고 이제 뭐 사고, 예, 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예. 해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76년도에는 1년을 일하고 분배받은 돈인데 식량 쌀도 더 많이 들여오고 또 분배하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쌀은 흰쌀 한 마디만 쳐다봐도 어머니는 부자가 된 기분이었답니다. 근데 1년 반년을 했을 때는 풍년이 들었길래 한 마디에 반을 분배받았는데 그 이듬해는 1년을 일했는데 쌀 한 마디밖에 안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도시락을 싸주려니 접살이 많이 섞여서 그때는 예, 농망철이람도 좀 입살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접살을 많이 섞었다고 엄마가 그렇게 마음 아팠던 기억이 있다고 항상 말씀하시던데요. 예, 그들이 부모들이 마음이죠. 그건. 예.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화평대대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 다른 촌보다 부유한 편이어서 예, 쌀 걱정은 이렇게 크게 한 것 같지 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돈이 모자라서 예, 어머님께서 이제 직공호들과 그땐 직공들이 이게 양식을 타먹을 때니까 그렇죠. 예, 예, 잡곡하고 이제 입살이 더 비싸니까 예. 그때 생활 좋은 분들은 또 입살이 귀하니까 입살로 바꿔 네,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농촌에서 예, 그랬어요. 예, 예. 입살하고 잡곡 그 웃돈을 차이 나는 그 웃돈을 이렇게 뺏겨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신발도 사주고 이제 학비도 또 가끔씩 대고 이러면서 그리고 기억해 보면 농촌에서는 또 쌀 네. 가지고 과일이랑 뭐 네, 네, 해산하면서 맞아요. 바꿔 먹죠. 예, 예, 바꿔도 먹고 겨울이면 이전에는 사과라면 바꾸는 네, 거거든요. 네. 우리 친구들 어떤 집에서는 쌀 가지고 막 예, 농촌에 쌀이 바꾸는 거 흔하니까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예, 예, 직공들하고 조금 틀렸지요. 예.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어느 한 해는 또 이게 한재로 정말 비가 많이 안 온 해였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대부분이 흉년해였어요. 1년 내내 일하게 되는데 쌀은 완전히 쌀액이 섞인 잎쌀 2마디를 분배받고
돈은 얼마나 분배받았겠어요. 두 분이 짐작이 가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너무 마음 아픈 일이라 저 지금도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말 여름에는 비가 와도 겨울에는 거의 추운 날에도 일만 있으면 저는 일하러 나갔어요. 그때 또 분야대장 책임을 졌으니까 모든 일은 다 빼놓지 않고 했는데 그러나 공수도 많이 받았죠. 그 공수가 공수를 10부 받았죠. 예. 남자들 최고. 그랬는데 받았던 수입했던 돈이 72전이었어요. 뭐라고요? 1원도 안 되었어요. 72전을 받았다고요? 농사를 지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걸 결산을 하는데 와. 이렇게 양식값 다 떼고 예, 네. 그런 거 다 떼면 이제 남는 돈을 이제 분배하는 거예요. 더구나 근데 이 이제, 중심 예. 대대치고는 우리 4대가 좀 제일 제일 네. 좀 못 사는 촌이었죠. 못 사는 대대인데 우리 지식 청년들은 그쪽에 아마 일이람 좀 힘든 일이라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4명이나 보냈어요. 다른 초대는 2명씩만 보냈는데 4명 중에 저 혼자만 분배해서 돈을 받고 나머지 3명은 모두 빚졌어요. 마이너스. 네. 예, 그럴 때 그 지로빈이란 날 알죠? 지로빈 동생도 맞아, 있었고 맞아. 두 형제 다 마이너스였어요. 아. 예, 다음에 우리 동창 하나 그때 지어준 게 72전도 있고. 타면 그 잘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네. 72전을 사진은 그렇게 사진 찍기를 1년 동안 일하고 그치. 사진 찍었으면 좋겠는데 1촉은 그때 사진 값이 42전. 맞아요. 네, 42전이고 음. 2촉은 75전이었는데 맞아요. 72전을 탔기 때문에 2촉 사진도 못 찍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기억이 저기는 아직까지 그 이야기는 정말 네네. 오늘 2002의 MC로부터 처음 듣는데요. 그랬을 거예요. 윤 선생님 처음 고생 많이 하시네요. 윤순자 씨는 너무 호강하게 자라셔서 이런 거에 잘 모를 거예요. 예, 부유한 예. 가정이어서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네. 누구든지 행복하면 좋은 거죠. 그치. 뭐. 그러나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시기 먹는 것이 엄청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배급으로는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죠. 저희 어머니는 영안시 당면 공장에 가서 썩은 감자, 온 감자를 버린 것을 주워다가 물에 담그고 그 작업이 엄청 복잡하고 힘이 드는데요. 어머님께서 만들어주신 온 감자떡을 많이 먹은 기억이 납니다. 네. 어머니가 많이 부지런하셨네요. 예, 그때 나는 우리 어머니도 부지런하고 예. 음식을 엄청 잘했어요. 감자 주셔서 네. 그리던 생각 저도 조금 기억에 남는데요. 예. 윤순자 씨는 외동딸로 가족들이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당당한 또 좋은 직업까지 있고 얼굴도 예쁘고 그 당시 모두 1등 처녀로 손꼽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쑥스럽네요. 어떻게 잘 맞췄네요. 예, 영안시에서 제가 처녀 시절에 그래도 영광스럽게 1등 처녀란 별명을 달아봤습니다. 네.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당당한 직장도 있고, 예,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 그때 미모도 더 예뻤겠지요. 당연히 1등 처녀라는 말, 예, 들어도 당연할 것 같아요. 저는 21살부터 영안시 텔레비전 방송국 우리말 방송 아나운서로 되었는데요.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정녕 그립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곳곳마다 좀 정책이 다르다 보니 저는 하향해가지고 2년 후에는 직장을 찾아준다는 정책이 우리가 내려간 후부터는 또 변해가지고 뒷문거래로 몇 명만 취직했고요. 맞아요. 대다수는 농촌에서 그때는 그냥 뒷문거래가 참 많았어요. 뒷문거래가 예, 많았지. 그래서 5년 후에 새 정책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어느 단위면 어느 단위로 가라 하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학교 교사인데 그 교사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학생 수는 적고 또 선생 숫자는 많고 해가지고요. 혹시 어느 선생님이 갑자기 뭐 아파서 쉰다든가 다음엔 또 이렇게 한 분은 출산을 했어요. 출산한 선생님이 있어서 그 사이에 잠깐만 그냥 교사로 예, 좀 이렇게 수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몽땅 저는 정말 농촌에서 농사 일을 했어요. 네, 그랬군요. 예, 불쌍했죠. 네. 네, 그랬군요. 저는 아나운서로 그때 사람들 모두 우러러보는 직업,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었죠. 예, 하지만 개인 생활에서는 비교적 틀에 맞추는 자유가 적은 직업이기도 했죠. 네. 그래도 예 그때는 직장에 다니는 것을 보면은 정말 부럽더라고요 진짜로. 예, 네, 그렇죠. 네. 예, 지금 보면 지금을 봐도 상상이 가는데요. 처녀 시절의 윤순자 씨는 어떠했을까? 저보건대는 한박꽃같이 예뻤던 것 같아요.
한벚꽃처럼 거기다 화장만 살짝 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네.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는 아나운서로 된 후 21살부터 지금까지 진한 화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피부가 예. 대단히 좋으시네요. 전인 시절에는 그 시기 유행하는 그 중국말로 요이, 예, 아, 그때 우이라는 그런 거 크림이 맞아요. 있었죠. 예, 우이, 맞아요. 저희 화장은 그 크림 하나로 끝이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쭉 그 크림을 사용한 것 같는데요. 예, 그리고 악세사리를 못 해보았습니다. 예, 옷도 화려한 옷을 못 입어봤습니다. 사실 부유하니까 이쁜 옷이랑 고운 옷들을 많이 입었을 것 같은데 직장 때문에 조금 네. 자제를 했네요. 예, 술 장소는 될 수 있는 한 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언어 행동 거지에 각별히 주의해야 했습니다. 아나운서는 방송국의 이미지에 직접 영향을 주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옷도 저희 생각에는 예쁘게 입었을 것 같고, 예, 화장도 진하게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러지도 않았지만은, 예, 출근할 때는 또 얼마나 기분이 좋았고, 예, 그랬을까, 예, 생각이 들고, 저는 농촌에서 농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부러워했어요. 농촌을 벗어나고 싶었고요. 예, 그렇죠. 네. 예,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요. 예. 예, 30여 년을 영안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근무하였고 2004년부터 정년퇴직한 2012년까지는 영안시 정부 대한유치 사무실에서 근무했죠. 제가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동창 모임에 참여했는데요. 동창들이 모두 몰라보게 변했어요. 예, 나이는 못 속이는가 봅니다. 첫 수학을 보내던 초니 시절의 얼굴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에요. 아직도 예뻐요. 예, 그 미모가 남아있는데요. 네, 피부도 엄청 좋고요. 네. 저와 윤순자 씨는 모두 환갑이 지났잖아요. 우리 동창생들은 환갑 대잔치를 지난해 5월에 서울 가리봉동에서 성대하게 하였는데요. 한국의 학생들은 물론 또 중국에 있는 친구들도, 예, 동창생들도 같이 와서 60여 명이 모인 대잔치를 치렀습니다. 네, 그때 봤어요. 동영상 올린 거 참 아, 재밌게 봤어요. 예, 그렇죠. 네. 그때 그 동창생 환갑 잔치 준비를 위해서 회장님께서, 우리 동창생 회장님이 주요 활동은 내가 책임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그거 은쾌히 대답을 했는데요. 광장무를 시작해서 하고 또 여학생들만 하다 남학생들도 같이 춤을 췄습니다. 예, 윤 선생님네도 영안중학교에서 이런 모임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 영안시 57년생 닭띠들이 예, 작년에 예, 2017년에 모국에서 집체 환갑 잔치 모임을 성대히 가졌댔습니다. 네, 글쎄요. 예. 기억은 납니다. 그리고 예. 그때 신문 발표도 하고요. 우수작을, 예, 그거 하고 나서 동창회를 하고 나서 선생님이 KBS에 예, 우리 재료를 보내셨죠. 네, 그랬어요. 아, 예. 우수작을 예, 받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들은 정말 모구에 와서 예, 집체 환갑상을 받으리라고는 예, 생각조차 못했죠. 그렇죠. 예, 그날 참 예, 행복했습니다. 예, 모두 대단하십니다. 우리 목능현 졸업생들은 중국에서 온 동창들은 또 중국에서 절목을 준비시켰는데요. 독창이람 또 축사 할 수 있는 거는 중국에서 하고요. 또 한국에서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단막극을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좀 제목이 다채로웠어요. 독춤도 있고 뭐 노래도 또 독창도 있고 이중창도 있고 예, 이러면서 이때 바로 제가 한중방송과 한민족신문의 회원이었거든요. 그때 이 정기룬 사장님을 알게 되어서 우리 이거 촬영부터 편집 다음에는 이거 영상까지 다 정기룬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이거를 제작을 하셨는데 그 현장을 나중에는 또 인터넷에까지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거를 자주 검색해 본답니다. 참 추억 속에 젖어드는데 아름다운 너무 좋아요. 추억으로 남았겠네요. 네, 두고두고 그렇습니다. 보면 참 정말 예쁜 행복했겠습니다. 기억이에요. 예. 예. 저는 모국에서 예, 우리 57년생 예, 닭띠 동창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체 환갑상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57년생 닭띠들은 나라가 가장 가난한 시기에 태어나 문화적 힘을 겪었고 또 그 영향으로 초고등학교를 10년 넘게 다녔지만
고등 졸업장은 무용직물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비나중농 재교육을 받느라 농촌에 내려가서 농사를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네. 고생을 많이 했던 분들이 예, 또 다시 모여서 동창회를 할 때면 서로 얼마나 예, 이야기거리도 더 많죠. 예, 저는 이제 이천희 씨도 그렇고 윤순자 씨도 그렇고 이렇게 집체 환갑을 이렇게 쉬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네, 우리는 못했어요. 맞아요. 네, 우리 조금 뭐 이런저런 사연을 못해서 참 부럽고 그게 참 후회스럽고 아마 우리가 네. 우리 학년이 첫 시작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해도 림춘옥 씨네 네. 우리 후배들이 했는데 그분들은 더 재밌게요. 더 재밌게 해서 예, 추천해서 한 갔었어요. 번은 예 이렇게 예. 식당에서 하고 다음에 제 2차는 예. 또 실외에서 지난번에 네. 운동회까지 했어요. 예, 체육대회까지. 임춘옥이 예, 집체 환갑에 초대돼서 저랑 환 선생이라며 가서 예. 참가했었어요. 각 학년의 대표들을 네, 네. 예, 초대를 하신다고 하대요. 네, 네. 예. 네, 그랬군요. 네. 예, 개혁개방이 본 바람은 57년생 닭띠들에게 좋은 기회를 가져다 주었죠. 특히는 1992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후 57년생 닭띠들은 한국에 진출하여 새로운 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면서 열심히 뛰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예. 네. 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 오면서부터 우리 조선족들에게 큰 변화도 있고, 예, 아름다운 기억들도 많이 남고, 추억들도 많이 만들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고향에 새 아파트도 구입하고, 예, 자가용 차도 사고, 자식들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 주었죠. 아, 대단하네. 그리고 예, 지금은 한국에서 자식들이 결혼식도 그 참 멋지게 예, 올려주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예, 우리도 그렇죠. 다 여기 아들 자식들 다 예, 여기서 예, 맞습니다. 결혼식 올렸어요. 네, 우리 부부는 이렇게 한국에 모았으면 교사의 월급으로 두 아들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96년도에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그때 입국 목적이 참 단순했습니다. 두 아들이 대학 등록금만 준비하는 거여서 예, 대학 등록금만 있으면 집으로 가도 된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좀 너무 단순스러웠죠. 그런데 지금 봐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나 봐요. 네. 지금까지 있네요. 그렇죠. 예. 우리 그때 그 시절에는 대학교 문 앞도 못 가본 불쌍한 57년생 닭띠들이죠. 예, 이젠 자신을 위하여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꽃길만 남았다네요. 네. 예. 예, 오늘 두 분을 이렇게 만나니 그때 그 시절 이야기가 끝이 없을 것 같네요. 예. 아직도 재미나는 이야기들이 많고 많은데 마칠 시간이 되어서 너무 예. 아쉽네요. 두 분 더 하실 말씀 간단하게 좀 해주실래요? 네네. 저는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예, 느끼는 점이 참 많아요. 예, 뒤돌아보면은, 예, 해놓은 일은 크게 없고, 벌써 이제 60을 훌쩍 넘어버렸네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 정말 못해보던 일, 그때 그 시절에 못해보던 일도 지금도 힘내서 한번 후회 없이 예,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60평생을 살아보니 사람은 편한 시기를 떠나서 예, 자신만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산다면은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고생 속에서 지혜가 생기고 모든 풍파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앞만 내다보면서 멋진 인생 소노아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윤순자 씨와 이금숙 씨랑 같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참 재미나는 추억을 함께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께서는 즐거우셨나요? 네, 예, 정말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웬일을 감사합니다. 떠올리니까. 네, 진짜 감사합니다. 예, 그때 그 일을 다시 추억으로 일이 한다는 건 정말 예, 그럼 정말, 다음 예. 시간에 또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KCN-TV 한중방송은 항상 여러분들이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청자들이 재미나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향옥 씨와 위송선 씨, 이인창, 그리운 동년 시절을 들으면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의 이천희, 윤순자, 이금숙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름 없던 그 나이에 백사장의
달리다 어디 가나 잊지 못해 흐려버린 그